그리고 얘네가 특허가 많다. 특허가 30건이 넘네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기업입니다. HPSP. 이게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상장됐더라고요. 근데 상장되고 나서 특히나 작년에 뭐 장이 좋지도 않았는데 상장되고 나서 빠진 것도 거의 없었고 왜 실적이 미쳤거든요.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어쨌든 여기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파는 데인데 어닐링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어닐링이 이런 과정 중에서 식각하고 증착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식각 증착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웨이퍼가 있잖아요. 오이팩 올리기 전에 오이 잘게 자르듯이 웨이퍼도 잘게 잘라가지고 얇은 웨이퍼판 하나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사나막을 씌웁니다. 사나막을 주황색으로 씌운다고 보면 사나막 뿌린 다음에 사나막은 웨이퍼에 왜 뿌린다? 웨이퍼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사나막을 뿌리면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이런 뭐 검은 필름, 이 필름 위에 회로도가 그려져 있어요. 이 회로도 그려져 있는 필름에 빛을 쐬기 전에 근데 그 전에 하나 뭐 뿌리는 단계가 먼저 있다. 이 사나막 위에 감광액 보라색으로 뿌린다 그랬죠? 이거 왜 뿌리냐? 나중에 이 회로도 부분만 남기고 빛이 닿은 부분은 녹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감광액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도를 위에다 올리고 빛을 쐬면 이 검은색 회로도만 남기고 보라색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쐬는 이 단계가 노광 단계. 이 빛을 쏘아주는 노광 장비로 지금 미세 공정 할 수 있는 애는 ASML밖에 없다 그랬죠? 그 노광이 이렇게 빛 쐬서 감광이 녹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빛을 쐬서 회로도 부분만 보라색으로 남아있고 빛이 통과한 부분은 다 주황색이 된 거예요. 다 녹아버렸으니까요, 보라색이. 이 부분까지 해서 노광 단계고요. 그 다음에 식각 단계도 있다. 뭐냐?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 부분은 다 깎아내야죠. 이 사나막 다 깎아내야죠. 왜냐? 주황색 사나막은 전기 성질을 띠게 한다 했잖아요. 사나막도 다 깎아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웨이퍼 단계로 돌아가죠. 대신 이 보라색 밑에 주황색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식각이에요. 사나막 깎아내는 데 식각입니다. 그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런 웨이퍼 위에다가 주황색, 사나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올라가 있다. 이해만 되시면 됩니다. 이 사이가 깎아져 나간 거죠? 이 보라색과 주황색 사이 이 부분이 식각을 통해서 깎아져 나간 거죠. 이렇게 깎아냈으면 식각을 한 다음에 이온을 한번 뿌린다 그랬어요. 이온을 한번 뿌려요. 증착하기 전에 이온 먼저 이렇게 뿌려요. 이것도 결국에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온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증착으로 절연막 씌운다 그랬어요. 자, 증착을 할 때 절연막이 어떻게 씌워지냐. 자, 이온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뿌린다 하면은 자, 증착은 이거 뿌린 다음에 옆에 측면도 해서 하늘색으로 증착한다 하면 증착은 이렇게 증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기가 안 통하게 절연물질. 그럼 여기 가운데 이거 왜 비워놔요? 여기는 구리석 올려야 되니까. 나머지는 전기 안 통하게 하늘색 증착 씌우는데 그 증착 씌우기 전에 어닐링을 하는데 어닐링. 증착하는 데는 저번에 그래서 이 증착을 되게 얇고 균일하게 잘하는 데가 원익 IPS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럴 수 있고. 그 전에 이 이온을 뿌렸잖아요. 그 이온을 뿌릴 때 얘네 이온을 이렇게 좀 씹는 거예요. 씹는데 이온을 씹는 과정에서 겉에가 좀 까칠까칠해지나 봐요. 뭐 사람 눈으로는 거의 표시가 안 나겠지만 너무나 미세공정이니까. 근데 그 표면을 매끄럽게 해줘야 된대요. 그게 어닐링이래요. 어쨌든 이온을 심었으니까 심은 만큼 까칠까칠해지는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과정이 어닐링인데 이게 앞으로 미세공정 지금 뭐 3나노 한대잖아요. 뭐 5나노, 4나노, 3나노, 나중에 2나노도 하고 인텔이 1.8나노도 하는데 이게 한 10나노 이상이나 20나노 이상은 이렇게 부드럽게 어닐링 할 때 열로 처리를 했대요. 600도나 뭐 1000도 넘는 고온이 가해져도 괜찮았대요. 근데 이게 너무 미세공정이 되다 보면 고온도 되게 취약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여기 HPSP는 레이저도 아니에요. 근데 레이저로 이렇게 어닐링 하는 데도 많아요. 레이저로 어닐링 하는 데 중 하나는 되게 유명한 데는 이오테크닉스. 근데 그 레이저도 한 600도 이상의 열이 가해져요. 600도 이상 열도 싫다 이거예요. HPSP는 450도 이하다. HPSP만 그렇게 뭐 500도 이하, 450도 이하의 저온 기술을 구현할 수 있고 대신 저온에서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수소 어닐링을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저온이면서 수소 어닐링까지 하면서 미세 공정에 특화된 데가 HPSP라는 거죠. 여기가 뭐 독점 기업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어닐링 기업 자체는 많아요. 어닐링 기업 자체는 많은데 500도씨 이하 그리고 고압력에서 수소 어닐링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TSMC에 많이 팔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미치는 거예요. TSMC에서 지금 4나노, 3나노 하잖아요. 그럴 때 얘네 기술 써야 되고 이게 결국에 수요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런 HPSP 기계를 쓰면서 정밀하게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수율 정확도를 훨씬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제 원힐링 자체는 이해됐죠? 원힐링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린 겁니다. 증착하기 전에 이온을 박는데 이온을 박고 나서 그 까실까실한 표면을 한번 매끄럽게 연마해주는 단계가 어닐링이다. 네, 특히나 어닐링을 수소 어닐링으로 했을 때 이게 저온을 쓰다 보니 고온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훨씬 덜해지니까 저온이다 보니 훨씬 더 보존되는 부분이 보장되다 보니 집적 회로 성능이 10에서 15%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다. 500도 이하 400도도 가능하다고. 여기 HPSP의 이 기술 나오기 전에는 뭐 600도씨 700도씨 하는데도 대단하다 했어요. 그런 애들 아니었으면 1000도씨에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독점 기술이라 하는 거예요. 자, 어닐링 장비 시장 규모를 한번 봐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 어닐링 장비 자체는 4.5% 정도네요. 4에서 5%. 이건 수소 어닐링이 아니고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이렇다는 거예요. 수소 어닐링은 일단은 지금 HPSP 독점이라 합니다. 게다가 500도씨 이하로 할 수 있는 수소 어닐링은 HPSP 말고는 없다. 자, 그 장비가 이름이 제니라고 하네요. 제니. 16나노 이하에서 이런 장비 필요성이 높다. 미세 공정 될수록 고압 수소 어닐링 저온 과정 써야 된다. 뭐 앞으로 미세 공정 될수록 고온이면 안 돼요. 이게 원익 IPS 그 증착 장비 얘기하면서 원자층 ALD 공정도 저온이에요. 옛날 공정이야. 미세 공정 아닐 때는 뭐 증착이든 어닐링이든 고열 써도 됐었지만 지금은 열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출액 전년 대비 25% 증가할 전망인데요. 영업이익 50% 난 거 맞아요. 저도 처음에 영업이익 50%라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했어요. 근데 맞죠. 그러니까 수소 농도가 다른 데는요. 수소 농도 높아봤자 4, 5%래요. 근데 여기서는 뭐 수소농도 100%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 이 기술 쓰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닐링 할 때 4% 미만의 수소를 썼었다.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반도체 폴리실리콘 위에 회로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메탈 금속위에 회로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CPU, GPU 이런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메탈이 훨씬 많이 들어간대요. 회로 올리기 전에. 근데 메탈 같은 건 열에 더 취약하다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에 겁나 짙잖아요. 삼성전자. 그때도 삼성전자 수율 제대로 끌어올리려면 저는 HPSP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를 해도 정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D램 낸드 제작할 때는 굳이 HPSP 안 써도 된다. 그거는 열 좀 가해도 그렇게 손상이 크지 않은데 폴리실리콘은 그렇게 손상이 크지 않나 봐요. 근데 CPU, GPU에 들어가는 메탈에는 저온 공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다 이해 못 하셔도 되는데 저번에 이제 원익 IPS랑 HPSP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거 미세 공정일수록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이 ALD 장비 쓴다는 거 그리고 미세 공정일수록 저온의 공정을 특히 어닐링도 저온의 공정 저온이니까 손상을 덜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8나노 이하 공정부터 3나노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니 이걸로. 그래서 온이랑 고압수소랑 다른 거죠. 고압수소가 HPSP가 하는 거죠. 고압수소 기술은 독점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특허가 많아요. 얘네 많이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특허가 30건이 넘어요. 퀄컴도 영업이익이 항상 20% 넘게 나오는 게 거기에 한 3분의 1이 특허 매출인가? 특허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또 이제 영업이익이 50% 나온 배경 중에 하나로 특허가 30건이 넘는다.
그리고 이거는 HPSP 관련 뉴스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이 하이케이 적용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메탈 그러니까 회로도 올리기 전에 메탈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폴리실리콘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CPU, GPU에 메탈 공정 하이케이가 많이 쓰인다 하고 메모리 뭐 낸드나 디램 같은 데는 그냥 폴리실리콘 올리고 만다는 건데 근데 이 하이케이가 이제 낸드랑 디램한테도 확대가 된대요. 이 메탈을 올리는 공정이. 그럴수록 HPSP한테는 호재인 거죠. HPSP 어닐링 장비가 여기 심지어 인텔도 사갈 수도 있지 않아? HPSP? 나는 여기에 매출 기대감은 진짜 인텔 공장 다 지어지고 나서 2025년부터 더 포텐 터지지 않을까. 근데 2025년 그 이후에도 재료 많아요. 왜냐면 유럽의 인텔 공장은 2027년에 또 완공되거든요. HPSP는 일단은 국제적으로도 이런 기술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뭐 카피 회사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미세 공정 채택하려는 데가 여기 기계 많이 사다 쓸 것 같긴 하다는 건데 그리고 세부적으로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도입하는 GAA 공정 여기에도 원익 IPS 거 쓴다 그랬죠. 이 GAA 공정에. 근데 이때도 이것도 물론이고 다른 데서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지금 HPSP 또 공장도 지금 또 짓고 있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뭐 터널링 현상 이런 거는요. 반도체 판때기가 좀 약간 울어버리는 현상이라는 거죠. 매끄럽지 못하고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들어가고 그런 현상 안 되게 하려면 저온 공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여기 다 이것만 팔아가지고 94%고요. 나머지 뭐 기타 매출은 AS 매출. 네. 여기도 보면은 트랜지스터 뭐 성능도 더 확실히 끌어올린다 그러고 트랜지스터가 계산하는 애요. 트랜지스터 성능이 높아진다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아 반도체가 트랜지스터 성능 더 좋아진다 그러면 하드웨어 자체는 훨씬 더 계산 빨리 할 수 있는 하드웨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매끄러질수록 전자가 활발히 이동하면 트랜지스터에서 계산하는 놈도 빨리빨리 계산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컨디션 좋으면 이제 뇌에서 혈액순환 잘 돼가지고 두뇌 활동 활발한 것처럼 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HPSP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저도 국뽕 차오르네. 작년 같은 때도 10월에 별로 낙폭도 안 됐어요. 10월에 나스닥 10,000살 깰까 말까 하던 그런 때였는데